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일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러분들 뭐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즐겁게 잘 보내고 있고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또 오늘 일요일이니까 주말, 마지막 주말이지 않습니까? 또 오늘도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보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미국 어제 단 하루 이제 또 토요일이지 않았습니까? 토요일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적은 수치로 나왔네요. 네, 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13,000명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5명밖에 나오지 않는 등 역시 주말을 끼고 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통계치는 굉장히 적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빨리 이제 평일에도 이런 수치로 나온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날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좀 쭉쭉쭉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평일에도 말이죠.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389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5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비상사태 재연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 가지고 더 연장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걸리고 있고, 그리고 사망자들 수도 계속 이제 꾸준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는 이제 팬데믹이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계속 이제 재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꼭 쓰고 다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잘 접종을 하시고, 네, 그리고 이 손 닦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청결을 잘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미국에서는 위험한 수치이고, 그리고 원숭이 두창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 두창도 계속 해가지고 지금 좀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상사태도 지금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결 유지를 가장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바이러스 안 걸리는 게 최선이죠.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난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번 걸리셨다가 이제 음성이 한번 나왔다가 바로 한 며칠 뒤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나오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팍스로비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재감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이든 대통령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팍스로비드 쓰시자마자 바로 낫다가 다시 재감염이 되셨었죠. 네,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다시 음성이 나와 가지고 공식 활동을 다시 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 이제 다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점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65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65일째가 지나면서 얼마 전에 유크레인하고 러시아하고 합의를 본 게 있지 않습니까? 곡물을 이제 수출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합의를 봐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첫 번째 선박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첫 번째 선박이 도착을 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도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지연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4척의 또 다른 선박이 유크레인의 곡식물들을 잔뜩 싣고 지금 다시 또 떠나려고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다행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유크레인에서 이렇게 곡식물들을 지금 수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 세계 식료품 가격, 이런 곡식물 가격이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고요. 아시다시피 전쟁을 시작을 함과 동시에 유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그리고 이런 식료품 가격들이 어마무시하게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이 전쟁 때문에. 그런데 드디어 유가도 전쟁 이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료품 가격들도 이렇게 계속, 이런 곡식물 가격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고, 이제는 전쟁만 끝나면 됩니다. 전쟁만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선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별다른 큰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뭐 계속해가지고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고 전쟁 계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커다란 이런 전투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뭐 큰 뉴스는 올라오고는 있지는 않지만, 어제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자포리자에 있는 굉장히 커다란 원전에서 폭격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둘 다 책임 공방을 서로 이렇게 떠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폭격을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 거겠죠. 러시아가 한 거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원전 안에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이 점령을 하고 있으면서 이 원전 안에다가 지대공 미사일을 이렇게 숨겨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유크레인에서는 이런 원전이 있기 때문에 미사일 같은 것을 이 원전에다가 떨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치사하게 러시아에서는 이 지대공 미사일을 원전 안에다 이렇게 숨겨둬가지고 지대공 미사일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러시아에서는 이 자포리자에다가 폭격을 이렇게 날린 것 같다고 합니다. 어쨌든 빨리 좀 전상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그 누구도 이익이 없는 전쟁을 언제까지 할런지 정말 화가 나네요. 그러면서 구글에서는 러시아 국영 방산 업체 이 유튜브 채널을 이제 차단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구글이 이제 철수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러시아에서 유튜브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무슨 제재 같은 것도 많이 했다고 해요. 은행 계좌를 이렇게 프리즈 시키던지 뭐 그런 짓을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러시아의 국영 방산업체 유튜브 채널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폐쇄를 시켰다고 합니다. 유튜브 잘하고 있고요, 구글. 그러면서 이렇게 러시아하고 유크레인만 텐션이 굉장히 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엄청난 지금 텐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전투기가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공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공습을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의 이제 두 번째 코맨더, 두 번째로 높은 이제 코맨더를 사살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점점 더 이게 격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가자 지구를 공습을 한 지 며칠이 지나게 되면서 지금까지 32명이 사망을 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점점 더 이렇게 또 이스라엘의 공격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무력 충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하고 휴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빨리 휴전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무력 충돌 같은 것 좀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정말 피로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로감이 엄청나게 지금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엄청난 무력 충돌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렇게 유크레인, 러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뿐만이 아니라 중국하고 대만, 여기도 엄청나게 지금 무력 충돌까지는 아니지만 무력 시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을 한 뒤로 중국에서는 3일 연속 대만을 완전히 봉쇄를 해가지고 군사 훈련을 엄청나게 빡시게 했거든요.
했거든요. 3일 정도 이렇게 군사 훈련을 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또 멈췄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펠로시가 이 대만을 방문을 한 뒤로 이제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미사일이 대만 영토를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바다에 떨어지는 등 굉장히 텐션이 어마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국만 이렇게 군사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만도 포격 훈련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정도 지금 중국은 대만을 압박을 하는 이런 군사 훈련을 좀 마친 상태인데, 이제는 대만이 포격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만은 포격 훈련뿐만이 아니라 중국산 IT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는 사용을 이제 금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텐션이 심해지면서 중국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중국 테크 물건들에 대해서 쓰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해킹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예전부터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특히 미국에서 중국 물건들, 통신 장비, 화웨이에서 만든 이런 통신 장비들이 중국에서 해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안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화웨이 물건들, 이런 통신 장비들 모두 금지를 시키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대만에서도 이런 중국 이런 테크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해킹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금지를 지금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을. 어쨌든 간에 지금 그냥 표면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을 한 뒤로 남긴 것은 중국이 대만을 엄청나게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의 대화가 단절이 된 것, 이거 두 개라고 합니다. 뭐 별로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중국에도 이렇게 민족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좀 이렇게 과격한 민족주의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시진핑이 아니라 푸틴이었다고 하면은 대만에 벌써 포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강하게 대만을 공격을 하라 라고 이렇게 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시진핑도 지금 굉장히 꼴사나운 짓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민족주의자들은 훨씬 더 심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중국이 정말로 이렇게 대만을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분명히 참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진짜 그때는 완전히 주가들 완전히 폭락합니다. 진짜 망합니다. 이렇게 전쟁도 전쟁이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가 엄청나게 심하게 망가질 수 있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3차 대전으로 빠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제발 좀 그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지고, 그냥 전화 통화만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비판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이제 국무부 고위 관리직들도 한국에서 펠로시를 이렇게 냉대를 한 데에 대해서 이것은 인설트다, 이것은 모욕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한국이 우리 미국을 냉대를 하고 있다 라고까지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윤 대통령이 한국에서도 지지율이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24%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뉴스에서 24%라고 들었는데, 이것은 예전에 국정농단을 일으켰었던 이 박근혜 씨, 박근혜 대통령을 해야 되나? 이 박근혜 씨가 국정농단을 일으키고 있었을 때 지지율이 25%였다고 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는 24%로 뭐 거의 최저치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을 이렇게 좀 냉대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미국 내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한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한국 좀 잘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런 뉴스가 올라오니까 좀 불안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하이오 주에서 어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한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4명이나 피살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부모님
부모님 집 근처에서 이렇게 총격을 이렇게 이웃 사람들한테 이렇게 총격을 가한 뒤에 도망쳤다고 하네요. 지금 경찰은 이 용의자를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렇게 총격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찹찹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총기가 너무나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작은 일에도 총기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용의자를 이렇게 수색을 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범행 동기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용의자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 동기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은 총기 관련해 가지고 제재 좀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총기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총기가 2배가 더 많이 풀리니까 총격 관련 사건 사고가 2배가 많이 늘었거든요. 이곳은 그냥 명확합니다. 총기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총격 사건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냥 간단합니다. 총기를 빨리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제 쿠바에서 벼락이 떨어졌는데 이 벼락 때문에 오일 탱크에서 불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큰 화재가 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까지 오일 탱크에서 화재가 벌어져 가지고 1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17명이 부상을 당한 게 아니라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실종이. 오일 탱크가 이렇게 빵 하고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날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17명이나 실종을 당했다고 하니까 지금 18명이나 사망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크게 이 벼락 때문에 이 오일 탱크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이틀 연속 지금 화재를 잡으려고는 하고는 있지만 잡히지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쿠바에서는 주변 국가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쿠바가 미국이랑 굉장히 가까이 있지만 미국하고 쿠바는 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도와주지는 않고 있다고 하고요. 쿠바에서도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는 없고 그 다른 국가들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나 러시아 이런 데다가 이제 도와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영국에서 그 틱톡에서 유행을 하고 있었던 그 기절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절놀이를 하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계속 생명 유지 장치를 써가지고 생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병원 측에서 이거는 도대체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생명 유지 장치를 이렇게 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끄기 전에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 가족들은 소송을 걸었다고 해요.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들은 우리 아들을 계속 살려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고소를 하면서까지 요청은 했지만 재판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이것은 분명히 뇌사 상태이고 이제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생명 유지 장치를 끄게 되면서 이 기절놀이, 틱톡에서 유행을 했었던 기절놀이를 했던 이 영국 소녀는 결국에는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좀 안타깝고요. 이렇게 틱톡에서 일고 있는 기절놀이 같은 거 이런 거 진짜 어이없는데 제발 좀 이런 일 좀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은 미국 이렇게 경제 상황을, 경제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가 맞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기술적으로 테크니컬리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갔거든요. 만약에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가 맞다고 하면은 이것은 경기 침체에 대해 가지고 다시 새로 정의를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인데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소비 심리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어마무시하게 이상한 경기 침체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새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던 이런 경제 상황이라고 하네요. 경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호황도 아니라고 합니다. 호황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조금 굉장히 이상한 이런 특수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특수가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 이후에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맞물리게 되면서 네, 좀 적응기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투자자들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를 지금 꺼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은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은 지난 7월달 고용시장이 엄청나게 좋았었거든요. 네, 뭐 말도 안 되게 좋아가지고 예상치보다 뭐 2배 이상 좋고 뭐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실업률도 3.5%를 기록을 해가지고 뭐 거의 역대 최저치, 뭐 50 몇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좋은 이런 고용 호조 지표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미 연준에서는 아마도 다음 금리 올리는 거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연준 이사들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고 하네요. 미국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만약에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 주식시장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네요.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경제지표가 나빠진다고 하면은 주식도 같이 나빠지고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주식도 같이 좋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경제지표가 좋게 나와도 주식은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경제지표가 나빠진다고 하면은 주식은 올라가는 굉장히 희한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인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인들 69% 정도는 미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가장 나쁜 경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미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어느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길게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들이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지금 꺼려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바닥을 쳤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한꺼번에 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그러니까 조금씩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은 그 누구도 바닥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지금 샀다고 하더라도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훨씬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나눠 사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트위터의 CEO한테 나랑 이렇게 공개 토론을 열자라고 이렇게 트위터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트위터를 날리면서 트위터의 가짜 계정들, 이런 스팸 계정들이 5% 미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명을 한다고 하면은 나는 트위터를 인수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트위터에 날렸다라는 일론 머스크가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는 정말 천재인 것 같습니다. 천재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이 트위터를 몰아붙이면서 지금 이렇게 내가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너네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정말로 이 트위터가 스팸 계정, 이런 가짜 계정들이 5% 미만이라고 하면은 진짜로 트위터를 인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 트위터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런 가짜 계정들이 5% 미만일 리가 없거든요. 네, 페이스북도 엄청나게 많은 가짜 계정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스팸 계정들도 무지하게 많고 트위터도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책임을 트위터한테 떠넘기는 듯한 그런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정말 천재인 것 같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 이 워렌 버핏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2분기 때 엄청난 순손실을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버크셔 해서웨이도 순손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입었다고 하는데, 자그마치 437억 달러나 순손실을 얻었다고 하네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버크셔 해서웨이에서의 오퍼레이팅 커스트가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순손실이 아니라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주식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92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해가지고 거의 40% 정도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뭐 투자를 안 하고 이렇게 현금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 지출을 안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버크셔 해서웨이, 이 워렌 버핏은 주식이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투자를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때 투자를 많이 했다가 이 버크셔 해서웨이, 이 워렌 버핏과 비슷하게 지난 2분기 때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 저도 엄청나게 주식 떨어졌고요. 이렇게 워렌 버핏도 주식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좋았다. 그런데 주식을 팔지 않는 이상 이것은 뭐 손실이 아니거든요. 이거 뭐 정신 승리고요. 우리 모두 존버 하자고요. 존버. 이렇게 워렌 버핏도 지금 존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중에는 또 엄청난 이익을 거둬들이겠죠, 워렌 버핏.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워렌 버핏은 항상 절대로 주식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거든요. 나중에는 또 워렌 버핏이 옳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